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최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무겁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매도 관세 우려의 패닉이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시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무겁습니다. 현재 3% 넘게 양대지수 하락 중입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기에도 민망한 오늘 오후인 것 같아요. 이렇게나 지금 저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전 없는 오후장입니다. 팀장님, 네.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죠? 이거 어떻게 지금 냉철하게 시장 봐야 됩니까? 네, 한 줄로 말씀드리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당장 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사실 손절매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이제 와서 어떻게 손절을 하냐라는 생각들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아마 반등도 오늘 제약바이오라던가 조선에서 반등 나오는 것처럼 일부 종목에서는 반등이 또 나오면서 주가는 좀 밀릴 수 있다. 반등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 하락이 앞으로 계속 고착화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오를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현금을 최대한 만드는 방법을 일단 고민을 해보시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미 손절 라인은 저는 다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PBR 이제 배율이 이제 0.9배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항상 0.8배 중반 정도면 그래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의 폭보다는 이제는 반등을 하거나 최소한 횡보하는 정도의 국면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주식을 100%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나중에 이 반등이 나올 때 주도주가 바뀌는 영역을 찾아서 공략해보는 방법 때문에 현금을 좀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매도가 오늘부터 됐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대차잔고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대차잔고 늘어나는 종목들이 위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 우하향하는 종목들의 대부분 대차잔고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공매도 때문인지 또는 글로벌 이제 조금 시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밑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세게 하락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일정 부분 빠지면 반대로 이제는 커버링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황이 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그 시기를 모른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답답할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 차리시고 그다음에 현금화하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저는 밑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일정 부분 뭐 하락이 멈추거나 일정 부분 아니면 기계적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현금을 가져가시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거를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우실게요, 팀장이. 4월 2일 관세 아직 뭐 그날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겠죠. 맞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딱 끝나는 맞습니다. 게 아니죠. 오늘 공매도 딱 첫날이잖아요. 네. 하단으로 너무 많이 열어놓지 않고 횡보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어떻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까? 좀 좁혀주세요. 일단은 업황이 안 좋은, 지금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업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요. 이제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사실 더 안 좋은 그런 양상인 거죠. 오늘 그나마 바이오하고 조선이 그나마 반등하는 척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닌 종목들은 사실 쉽지 않은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주식들도 사실 잘 버티다가 오후 들어서 밀리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지금 시장 수급에서는 반대 매매로 생각되는 물량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체 신용 잔고가 18조가 조금 안 된 양상인데요.
신용 저점이 한 16조 대 정도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변동성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안에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전환이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이제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내가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팔아서 10%라도 팔아서 현금화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보거나 냉정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주식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라도 사실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사실 지금 잘라내는 것도 이제 정 못 버티시겠으면 버텨도 되는데 좀 잘라낼 수 있는 주식도 있다라고 하시면 한 10% 정도는 잘라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서 비슷한 결의 질문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걸 우리 공매도 첫날 때문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정말 엎친 게 덮친 격이잖아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더욱더 꺾이면서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4%까지 하락폭을 키우면서 우리도 지금은 3%까지 지금 저점 찍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지금 영향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게 어떤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이 그런 불안감의 최정점인지 아니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관세는 아직 이슈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요일에 미국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지표가 딱딱딱 열리면서 이제 관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또 공포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지수가 점차적으로 밀렸고 그 흐름이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일각의 분석들도 있었죠. 미국 경기가 조금 현재는 하드 데이터가 잘 나오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매우 부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관세에 대해서 철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수혜국에서 중국을 빼버리는 절차를 밟고 있고 관세 안 미룰 거다 이런 멘트를 치고 있고 오늘 간밤에는 이제 원유까지도 관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모든 거 전부 다 이제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게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전혀 관세를 멈출 생각이 없고 또 사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때렸는데 그냥 맞고만 있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나라에서도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보복 관세. 네,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무엇보다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압박을 더 강하게 하려고 그린란드나 이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지금 당장의 경기는 나쁘지 않지만 향후에는 물음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무너졌고요. 거기에 따른 영향을 우리나라도 같이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오늘 같은 날은 공매도가 더 열심히 때리겠죠. 왜냐하면 하방이 눈에 보이는 시장이다 보니 대차장고가 높은 쪽에서는 공매도가 되거 나올 거고 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에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 공매도를 때리면 당연히 이제 지수가 더 밀리게 돼서 공매도 때문에 이거 지수가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가 진행된 이후부터 외국인 전체 볼륨이 빠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볼륨 자체는 60조 이상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게 되면 결국엔 그 수급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과연 나쁜 영향만 있을까요?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걸 당연히 수정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매도 자체를 사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4월 2일에 오픈이 될 거고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로 격화될지 아직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 하방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잘 버텨주던 삼성전자까지 금일 한 4%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 매도량이 많은데 대부분 바스켓으로 던지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난 2월, 3월에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그럼 그 물량이 다 나오면 한 2조에서 3조가 나옵니다. 그거까지 추가로 나와야 찐 하락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저는 대응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팔아서 지금 이 힘든 장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현금 있다고 다시 돌아올 때 살 수 있을까요? 공포 분위기로 팔아버리면 말아 올릴 때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현금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야기 잠시 후에 또 하겠지만 관세 키워드 살짝 나와서 본부장님 자동차 힌트만 짧게만 정리하고 저희 넘어갈게요. 관세 오늘장의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4월 2일 전까지 외국인이 현대차 그룹 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면서 약간의 힌트를 얻어보는 것도 가능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지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미국장에서의 힌트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하다 보니까 100% 관세 면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주가의 추이가 다른 요인으로 빠졌던 거지 오히려 관세 임팩트가 있을 때는 오히려 올랐어요. 나머지 이제 뭐 GM이나 뭐 이런 쪽들이 한 55% 생산하는 쪽은 빠졌고요. 현대기아는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33%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뭐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소급 적용해서 관세에 대해서 면제야 이래버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지표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세게 맞으면 맞았지 덜 세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말고 오히려 약간의 조금 이 필요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변압기라든지 혹시나 그런 쪽에서의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서의 관세의 흐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뭐 우호국이고 뭐고 그냥 전부 다 관세를 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특정한 지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하나씩 더 보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에 대한 고민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흐름도 심상치가 않죠. 다시 지금 5만 전자입니다. 57,8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황 팀장님, 오전에는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은 포지셔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은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괴리감이 너무 커요. 저희 얼마 전까지 좋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도 수요도 있고 그래서 8만 전자 간다 이야기도 나왔는데 뭔가 오늘로써 분위기 완전히 전환돼버린 겁니까? 일단은 오늘 전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실적이나 업황 이런 것들보다는 관세에 대한 우려, 또 그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뭐 우리 성장주나 뭐 기술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도체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 민감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경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뭐 노트북도 바꾸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그렇죠.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AI 큰 틀에서 AI의 성장은 경기와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이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추세를 이탈하거나 왜냐하면 아직은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고요. 일단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 중이었는데 기간 조정하면서 근데 오늘 조금 이유가 명분이 좀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격하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일단은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삼성전자 당연히 매도를 아마 하고 장 마감 집계해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꽤 많은 규모의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관세에 취약한 나라들 그리고 관세에 참 민감한 섹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당연히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사실 기존에 없었던 분들 6만 원 넘어갔을 때 이제 넘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못 사서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매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아니면 언제 사겠느냐 그 관점을 유지하되 일단은 대외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에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우리가 또 주식시장에 적용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관세와 관련돼서 뭔가 협상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때는 됐거든요. 근데 또 나올까에 대한 아직은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불안해하는 거고 그런 양상입니다. 오히려 4월 2일 날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부과가 됐을 경우에 시장에는 이미 다 반영된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 해소로 또 반등, 시장에서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10% 정도 현금을 갖고 있자라고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그 현금을 뭐 그때 상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히려 좀 바닥을 확인을 안전히 한 다음에 좀 비싸게 사더라도 심리적인 용도로 현금 사용하시면 좋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사실 저도 매도하자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고객님들을 대상으로도.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 맞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업황도 좋아 보이고요. 이제 디램 가격 반영하는구나부터 시작해서 뭔가 세세한 지표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매수는 자제하시되 일단 자제하시되 공매도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에 대한 뷰는 또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는 중립 정도 계속 관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진 말자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어요. HBM 키워드로 좀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죠. 하창한 본부장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도 결이 다른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HBM 키워드를 가진 종목 가운데 한미반도체 하락폭이 워낙 크고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물론 뭐 실적 실망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 경쟁자의 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래도 영업이익률 50%에 육박하는 종목이긴 하잖아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HBM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꽤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지브리라고 네.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사진. 알죠. 네, 그 요즘 엄청 핫한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요즘 사진에서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만들려고 한번 주문을 넣어 보시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른 트래픽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일론 머스크나 뭐 샘 올트만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쉬지를 못한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AI에 대한 그림을 접근을 했을 때, 또 혹은 영상을 접근했을 때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깨져 나갈 것인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절반도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10분의 1 하면 지금 많이 하는 거죠. 만약에 절반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터집니다. 지금 벌써 횟수 제한이 엄청 세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 GPT 무료로 쓰시는 분들 조금만 쓰면은 바로 막혀요. 그 정도로 트래픽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가, 뭐 변압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고요. 또 이제 AI에 대한 투자 스토리들이 또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MS에서의 이런 데이터 센터를 조금 줄이는 것 자체가 전체에 대한 규모를 과연 줄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반도체는 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4월 2일까지 아직 한 방 더 남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 분할 밴드를 잘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둘 다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두 개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플러스 알파로 대차장고가 상위에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3박자가 동시에 맞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상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데 과연 경쟁사가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어떤 기업보다 이제 혼자 TC본더를 납품한다라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가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하는 것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엔비디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꺾이면 시장에서 박살 내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영업이익률은 이미 오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변화율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뷰 자체가 부정적이고 또 대차장고가 많다라는 것은 하방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또 심지어 그 고삐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을 하셔야 되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여도 오늘은 손이 나갈 날은 아니다라고 제가 정리해도 되겠죠,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저희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쪽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황 팀장님, 2차 전지 바닥이 그럼 아니었던 건가요? 더 떨어지고 호재가 있어도 묻히고 있는 시장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또 한 번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시작일지 자리 한번 봐주신다면요. 사실 우하향이라서 여기서 과연 더 밀릴 수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수 그러실 것 있지만 같아서요. 일단은 지금 호재,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간간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이슈가 뭔가 업황을 아예 뒤바꿀 수 있는 뉴스라던가 아니면 실적 개선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로 보기에는 사실 아직은 그런 정도의 뉴스는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만의 뉴스였지 뭔가 업황 전체를 턴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관련 뭐 2차 전지 섹터 내용들은 오히려 뭐 그게 물량 소화에 어느 정도 거래량은 좀 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음봉을 맞고 내려와 버리는 그런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현재 업황 오늘 가장 하락폭이 큰 종목들 보면 사실 위에 있는 종목들도 좀 하락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사실 더 아래에 있는 종목 철강, 화학, 2차 전지 쪽이 사실 더 하락폭이 좀 사실 심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뉴스라는 게 결국은 긍정적으로 나왔던 뉴스들이 나중에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제 실적이 턴하면서 업황이 좋아지는구나 그 확인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사실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거는 여기서 사실 뭐 더 이상 손절매를 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라서 어렵지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조금 일정 부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근데 최소한 못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추가 매수 하실 현금을 남겨두셨다. 네. 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좀 나중에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지금보다 한 20%, 30% 상승한 다음에 사도 사실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황 턴이 언제쯤 될지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과거에 현대전자가 하이닉스로 변하면서 이제 남은 치킨 게임 승자하면서 다른 반도체 섹터들을 다 먹었던 것처럼 2차 전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몇 이제 보이긴 합니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또는 그 기간 동안의 고통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쪽에서 비중 있는 보유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짧게요. 삼성 SDI도 오늘 양산 소식 나왔잖아요. 네. 46파이 관련해서 들썩임이 있었던 바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보유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가려진 게 아니라 뉴스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고 팀장님은 보시는 걸까요? 이거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제 그 업종이 돌아서고 이 업종 자체의 시장 수급이 우르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 그 기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반년이 갈지 또는 어떠한 이유로 1년이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구간에서는 좋은 뉴스들은 계속 보시되 이제 이런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어떤 기업을 추가 매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급할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급하지 않게 네. 강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공매도 타겟이 될 것이다. 실적 뒷받침 안 된다라고 우려를 가졌던 로봇과 같은 경우는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별 기업의 뉴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이건 네. 오늘 하루짜리 뉴스에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로봇에 대해서는 시선 자체가 다른 걸까요? 타겟팅이 되지 않은 걸까요? 타겟팅이 안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선정이 그 이슈이지 않을까. 로봇 투자 AI. 대규모 투자 이슈다. 네,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현대차에서도 뭐 자동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이나 최근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수급적으로는 완벽하게 자유롭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이제 로봇이 결국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같은 경우 특히나 기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뭐 하반기에 오픈이 되긴 하겠지만 그때 이제 어떠한 기업들이 반응을 할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절대적인 시총 대비했을 때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공매도 타깃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 자체는 조금 쏠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여기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알테오젠 선전으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위험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연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 받아주신다면 제약바이오는 어떤 이슈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오늘만 예외일지 로봇과 비슷하게 결을 보시는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미국의 국제 수익률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우호적인 스탠스가 만들어진 거에다가 이제 알테오젠의 월 1회 이제 주사 맞는 그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조금은 개선되어 있는데 이게 장중에 상승이 조금 나오다가 다시 좀 상승폭을 많이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뭐 완전하게 시장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형 종목 쪽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는 쪽에서만 확실한 쪽에서만 머물자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팀장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처음으로 제약바이오 가운데 원픽을 처음으로 가져와 주셨고 이 종목 알테오젠 파마리서치나 뭐 유한양행은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받았는데 알테오젠은 저희가 팀장님의 픽으로는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알테오젠을 원픽으로 가져오신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절반 정도는 약간 염원 삼아서 선택을 좀 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알테오젠이 이제 밀려버리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추세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원도 잠깐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버텨줘라. 아마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계속적으로 SC 제형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주가 올해 계속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주가 흐름이 올해 1분기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결국은 주가가 딱 전고점에서 밀리니까 또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고 있기는 한데 그 큰 틀에서는 바뀐 건 사실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유럽 페어마켓에서도 좋은 구두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일정이 생각보다 좀 많이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여전히 뭐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이오텍 중에서는 그래도 이만한 과거에 우리나라가 바이오텍이 2015년, 뭐 18년 과거에 바이오텍 버블 시가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 바이오텍들은 그때는 어떤 제약이나 이런 기술 수출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약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대부분 올랐다면 지금의 제약 바이오들은 실제로 기술 수출들이 나고 있고 돈을 버는 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테오젠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고점에서 한 25% 정도 밀렸다가 오늘 조금 이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30% 이상 밀리면 우리가 주도주 이탈로 통상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딱 이제 그 라인에서 걸려서 이제 일단 버텨주고 있고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여기서 다시 살아가주면 일단은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 오늘도 그나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빨간불이 몇 개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몇 개인데 일단 알테오젠이 다시 추세대 위로 제가 보기에는 한 38만 원 이상은 다시 올라가줘야 조금 의미 있는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뭔가 매매를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여기서 매매를 해서 올라가면 정말 그 이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나는 조금 더 확인하고 사겠다 하시면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접근하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만 원 선에서 항상 부딪히고 좀 내려와서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번 봐보자
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서 알테오젠 원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순위 한번 확인해 보고 마무리할게요.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조선 방산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이제 분위기 전환이 될까 궁금합니다. 조선, 방산 묶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그래도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말 그대로 선전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결국은 시장이 믿는 건 숫자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여기는 간다. 주도주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지금 뭐 여전히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어려워요? 물론 산업적으로는 너무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쪽도 사실은 공매도 우려가 좀 있는 산업군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자유롭긴 좀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미국에서 나왔었던 그런 지표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개인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조선방사는 사실 그쪽이랑은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린란드에 좀 탐욕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 방위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조선에 대한 해운에 대한 이런 규제가 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해운보다는 사실 조선 쪽이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스토리로 다시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하루 정도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좀 주도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차트의 추세는 조금 이제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되돌림까지 다 나오고 나서야 좀 이제 다시 이 산업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을까. 항상 이 산업의 성장을 주가가 쫓아가지는 않거든요. 괴리가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은 조금 괴리도가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금화할 수 있으면 해라라는 조언을 서두에서 주셨잖아요. 방산과 조선 같은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그게 오늘 장에서도 해당되는 조언이 될까요, 팀장님? 저는 조선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방산은 저는 좀 생각은 다릅니다. 방산은 어쨌든 지난번 리포트 이후에 이제 국내 방산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리포트 이후에 좀 주가가 조금 더 많이 가긴 갔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유럽 재무장 이슈는 유럽 자체 국가들로 일단 하겠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플레이어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 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격 경쟁력도 많이 지금보다는 좀 더 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업황 자체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왔고 단기 모멘텀으로도 전쟁도 이제 끝나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방산 쪽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에 있었던 종목들이 올라온다면 방산은 조금 차익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은 보유할 수 있지만 방산가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시장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면서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까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황유연 팀장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